하면 시간이 그 가치를 증명한 기업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생각할 수가 있는 게 라오짜오가 그냥 100년이 넘어서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 사실 그게 질문인데 정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라오짜오는 단지 가게를 운영한 지 100년이 지났다고 해서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라오짜오 칭호는 총 4가지 기준에 부합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기준 4가지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는 역사가 길어요. 구체적인 상황으로 라오짜오 진흥발전위원회는 1956년 이전에 창립한 기업만 자격이 있다고 명시했어요. 즉 1956년 이후에 지은 가게가 아무리 100년이 지났다고 해서 라오짜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중국 문화에 기여하고 중국 고유 문화를 지니고 있어야 해요. 세 번째는 대중적인 인지도가 있어야 하고 마지막 우수한 품질을 갖춰야 합니다. 이 4가지 기준 중에 한 가지라도 없으면 라오짜오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네, 제가 원래는 5개 정도를 준비를 했는데 시간 관계상 2개로 줄였는데요. 첫 번째는 유필거, 다른 말로 류삐찌라고 부르는 라오짜오입니다. 유필거는 명나라 시기인 1530년 산소성 조씨 삼형제가 만든 생필품 상점인데요. 여기서는 차를 제외하고 마시는 차를 제외하고 6가지 생필품인 쌀, 그리고 딸감 같은 딸나무, 소금, 간장, 식초, 기름을 파는 곳이라 유필거라는 이름이 붙였다고 하는데요. 이게 가장 유력한 설이고 다른 설로는 유필거라는 이름이 6명의 파트너가 만들었기 때문이다. 아니면은 유필거가 처음에 술집을 시작했고 술을 빚을 때 반드시 들어가는 6가지 요소인 원료 선별, 재료 사용, 제작, 설비, 시간, 순수한 물 이 6가지를 풀어서 이름이 지었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이 유필거에는 매우 순조롭게 흘러간다는 뜻의 육육대순이라는 성어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참고로 유필거의 hin파는 당대의 명나라 유명관리였던 엄승입니다. 엄승이 유명시절 전진자들다가 써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필거에서는 장류, 장아찌 등 60여 가지의 절임 음식이 특히 유명한데요. 그게 어느 정도였다 하면은 기록에 의하면 명청 시기의 황궁 귀족과 관리부터 일반 백성층까지 대부분 가정의 식탁에서는 유필거의 장아찌가 올랐을 정도로 유필거의 음식이 매우 유명했고요. 좋은 재료의 사용과 더불어 엄격한 방법으로 제조하여 만들어낸 오이장아찌나 마늘장아찌 같은 그 유필거의 절임 음식들은 단맛과 짠맛, 매운맛, 신맛 등이 매우 신선하고 향기로워서 현지인들 사이에서도 현재 소물용으로 매우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유필과 관련해서 2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1900년 중국 경자사변이 일어났을 당시 유필거에는 큰 화재가 발생해서 여기는 현판이 불타 없어져 버릴 뻔한 사건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중국의 문화대혁명 기간사고 타파 정책이 일환으로 유필거가 잠시 선무장아찌 공장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가 1972년 중국의 주울레 총리의 특별 지시로 지금 원래 유필거라는 근대 현판으로 돌아가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두 번째 라오짜오는 내연승이라고도 불리는 네이렌성이라는 중국의 라오짜오인데요. 이 네이렌성은 중국의 청나라 시기였던 1853년 베이징의 한 신발 공방에서 신발을 만드는 기술을 배우던 텐진 출신의 자오팅이 딩다장진이라는 인물로부터 투자를 받아 신발 가게를 차린 곳에서 네이렌성의 역사가 시작되었어요. 네이렌성의 네이는 궁중, 조정을 뜻하고 렌성은 이 신발을 신으면 광운리 형통에 빠른 진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이한 점은 네이렌성은 아디다스나 나이키 이런 보편화된 신발 브랜드처럼 모두에게 공개된 게 아니라 일반인이 아닌 관료용 신발을 시작하는 기계로 가게를 출발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중국에서는 관료들을 위한 신발 가게는 따로 없었거든요. 그 점에서 차이가 났고 이 네이렌성의 신발 가격은 일반 백성이 2년 반을 꼬박 모아야 살 수 있는 금액의 수준으로 굉장히 비쌌지만 품질이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청나라 관료들의 수요는 끊이지 않았었습니다. 이 네이렌성의 인기는 훌륭한 품질과 더불어서 철저한 고객 관리에서 비롯되었는데요. 이 네이렌성은 고객 명부를 따라 만들어 한 번이라도 네이렌성을 찾은 고객이라면 이름, 직위, 신발 사이즈, 요구사항 등을 상세히 기록해놨고 이후 매장을 찾지 않더라도 주문만 해서 신발을 신을 수 있도록 이 가게 운영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당시 만들어왔던 네이렌성의 고객 명부는 오늘날에는 사라져서 전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이렌성은 겉으로 보기에 평범해 보이지만 신발 한 켤레당 무려 2,100권의 바느질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켤레를 만드는데 보통 3, 4일이 소요되고요. 이 한 단 한 단 장인정신으로 만든 네이렌성의 수제화는 가볍고 발이 편해서 많은 중국인들에게 널리 사용받고 있고 현재 네이렌성의 신발 제작 기술은 국가무형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천연재료를 엄선해 90여 단계를 거쳐 신발을 만드는 네이렌성만의 기술은 훈련 기간만 최소 3년이라고 전해집니다.
참고로 이 네일앤성은 수제 신발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국가공상행정관리청국이 발표한 중국의 저명 상표에 선정됐을 정도로 중국 내에서도 뛰어난 위상을 가짐을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베이징 사람들은 머리에는 마지위안의 모자를 쓰고 몸에는 루이 푸샹의 비단 옷을 걸치며 발에는 네일앤성의 신발을 신는 것을 최고로 여겼습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네일앤성의 신발은 예로부터 베이징인들이 가장 선망했던 신발로 통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일앤성은 이제 1918년 중화민국 시기부터 시대적 흐름에 따라 대중을 위한 수제 신발을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네일앤성의 신발은 전국적인 명성을 나기 시작했습니다. 1956년부터 공사합병 방식으로 경영되던 네일앤성은 2001년 민영기업이 되었고 현재 중국 최대의 수제 기업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까지입니다.